어떤 사람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 오늘은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함수랑 넓이,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하죠.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다 풀고 전체적으로 하나 좀 공부하면서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함수를 미분했더니 fx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fx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거의 역수 관계를 역수가 아니죠. 약간 반대로 가는 순서를 우린 적분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fx를 적분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적분을 표시할 수 있죠.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함수를 gx라고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아니면 요거를 생략하고 얘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그쵸? 그럼 이 gx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 gx라고 하는 애는 적분상수까지 포함한 함수예요. 적분상수까지 포함한 함수.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g0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지? 그럼 얘 때문에 뭘 알 수 있어?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 함수를 적분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함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 이게 좀 껄끄럽거든. 상수라는 문자를 계속 쓰는 게 껄끄럽거든. 그러면 이렇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놓기가 좀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할 함수 하나를 새로 놔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보면 gx는 인테그랄 fx dx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에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뭐 이 적분상수는 3이야. 이렇게 이제 값을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함수인데 우리는 알겠지만 정적분은 이제 값이에요, 값.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정적분의 값을 이용하는 거죠. a부터 b까지 fx dx가 어떤 값입니다. 이용하자라는 거죠. 좀 예시 문제가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지금 수트로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세요. 함수가 다 어려운 함수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3x)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면 될까요? 뭐 6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조금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 x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식이니까 이렇게 x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다가 x를 썼다고 해서 얘는 x의 함수가 아닌 거예요. 요거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값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럼 요걸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요거 fx를 알고 싶은데 fx가 뭔가 적분 형태가 나와. 그 다음에 이 f라는 함수는 또 얘를 따라야 되니까 그 안에 적분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쓰면 0부터 2까지 ft니까 여기다 t 집어넣으면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를 한 거에 이렇게 쓰는 걸까?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까? 사실은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무슨 인테그랄이나 인테그랄이 또 들어가 있어.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값이잖아. 정적분은. 그러니까 너 값이니까 계산을 했다고 치자.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너를 A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떤 계산이 나왔어. 결과가 이렇게.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가 이제 A가 되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쓰고 여기를 이제 A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했더니 잘 모르지만 내가 그랬잖아.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과가 A가 나온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다시 정리하면 0부터 2까지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A를 적분하면 A가 되는 식이야 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 이제 뭐만 찾아내면 돼요?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보면 t 값은 여기 t 함수니까 t 적분해서 0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값 다 나오겠죠?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테니까 결국 a만 미지수로 나오고 여기도 a가 미지수로 나오니까 a 값이 구해지겠네. 됐습니까? a 값이 구해졌죠. 적분을 해볼까요?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3t 제곱은 t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더하기 6t는 3t 제곱 미분하면 6t 되니까 더하기 a니까 at 0부터 2까지 적분해보면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2는 4 이건 마이너스로 했으면 좀 더 이쁘겠구나. 4, 3, 12 더하기 2a가 a가 나와. 그죠? 따라서 a는 약간 마이너스 20. 그래서 fx를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걸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걸 똑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다른 적분 구간을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적분 구간이거나 이 안에 함수가 여기다 t가 곱해져 있거나 알겠죠? t가 곱해져 있거나 이 형태가 좀 달라지거나 적분 구간이 다르면 상수를 2개로 놓으셔야 돼요. 상수를 2개로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상수를 2개로 놓고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이 이제 귀찮아지는 문제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똑같죠? 이거 A라고 놓고 이것도 똑같으니까 다행히 똑같으니까 A라고 놓고 만약에 이게 TFT 적분 구간이 달라 그럼 B라고 놔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X가 요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어요. 요 X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X는 밖으로 빼줘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죠. 그럼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라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fx. 식을 이제 인테그랄을 안 쓰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뻐 보이잖아. 그럼 자, 얘를 다시 0부터 2까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를 적분하면 그 결과가 a가 나오도록 a를 결정해보자. 됐죠? 이렇게 식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처음 문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가 t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럼 여기를 a가 아니라 그때는 b 이렇게 놔야 돼. 그럼 여기도 a가 아니라 b라고 넣는 거. 그럼 요거는 b라고 놓고 적분하면 누가 돼야 돼? a가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 t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3 x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했을까?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x를 하나 곱해서 t를 하나 곱해서 그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엔 b야 이렇게 식을 두 개를 풀어야 돼.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a와 b의 연립방 정식 하나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a와 b에 관한 식 하나 구하고 여기도 a와 b에 관한 식 하나 풀어서 둘을 연립하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죠. 이건 좀 까다로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좀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가서는 이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한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짜 함수죠. 첫 번째가 이제 값을 이용하는 거면 두 번째가 정적분 함수죠. 아주 그래프 개념까지 이해할 필요는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적분 함수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는 완벽하게 어떤 x의 함수가 돼요. 요거 왜 그러냐면 요거 적분하면 요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로 하지 말고 아예 눈으로 합시다. 계산을 합시다. 그럼 여기가 f t가 되고 a에서 x까지니까 라지 fx에서 라지 f a 이렇게 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g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x가 다 대입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x의 함수가 돼요. 맞아요? 이런 함수. 그렇죠? 이게 이제 얘를 줬다는 건 사실은 얘를 줬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걸 풀어라가 아니라 얘를 줬다는 건 얘를 줬다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접근. 첫 번째는 뭐를 해요?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하면 fa 빼기 fa니까 ga는 0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이거는 거의 내용을 이해 못해도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뭐를 해요? 미분을 하는 거죠. 요거 미분하는 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fx가 나오죠. fx. 요거 미분하면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단 머릿속에 그냥 딱 고정.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나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대입해보고 미분하고. 알았죠? 대입해보고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인데 A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 그랬어? 0이잖아, 그지? 0이에요. 근데 이거를 A로 극한으로 보내고 X-A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알았죠? 요 식을 붙이는 거야, 요 식을. 요 극한만 붙이면 안 되고, 극한만 붙여도 사실은 극한만 붙이면 그냥 0이 돼요. 아셨죠? 근데 여기에 요게 중요한 거지. X-A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요 식이 요게 되기 때문에 봐. 요 위에 있는 요거 인테그랄이 요게 되기 때문에 요걸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보이지? 안 보여? 보여? 요게 돼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이렇게 되죠. 요거는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FA라고 라지 A, FA의 프라임, 즉 F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요거는 그냥 얹혀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붙으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한 거와 같아요? 요거 미분해서 x에다가 a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a 대입한 거. 여기에다가 a 대입한 게 요식 두 번째에다가 그냥 a 대입한 게 바로 얘랑 같은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지. 요거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이게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약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 일종의 등급컷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우연찮게 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뭘 검색하다가 봤는데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는 것이 이제 막 들어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지 푸는 건 아니에요. 라이프니츠 미분법은 대학교 과정에서나 다룰 수 있는 두 개 변수에 대한 미분 이야기예요. 뭐 x도 미분하고 t도 미분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 형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a부터 x까지 뭐 x 마이너스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저 안에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어디 보자. 그런 류의 문제가 있을까? 있을걸요. 이 식이 복잡한 거는 일단 안 보이네요. 일단 요거만 먼저 해봅시다. 이런 식이 나오면 여긴 지금 여러분이 이제 t에 대해서 보고 변수는 t고 여기에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얘랑 다른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보기에 얘는 상수랑 같아요. 물론 x가 돼서 x함수가 되겠지만 이 인테그랄 안에서는 얘는 상수예요. t가 보기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x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부분에서 나눠주면 이렇게 하나 따로 쓰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ft인데 t 입장에서 보면 x는 상수니까 상수는 굳이 뭐 인테그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바깥에 있어주는 게 깔끔해져.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정리했다 싶으면 이제 요거랑 기본의 과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 이제 A에 X에다가 A 대입하고 여기서부터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분을 하시면 안 돼요. 미분할 때 만약에 미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분이 잘 안 되면 일단 놔둬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하세요.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뭐 얘기한 라이프니츠 미분법 이런 걸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 편미분이라 그래서 두 개 변수에 대한 미분법인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고 그런 거 쓸 필요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만 하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a 대입하고 두 번째 양변 미분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gx였다고 해봅시다. gx였다. 그럼 미분하면 g'x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여기 미분이 아까는 그냥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x의 함수니까 x로 미분하는 거죠, 그죠? x로 미분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되게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x에 관해서 미분한다고 명확하게만 알려주면 돼. 여기는 막 t도 보이고 있잖아. 여기는 아까 분명히 t가 없어졌거든. x로 미분하는 게 너무 명확한데 여기는 사실 t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다 x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분하냐면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앞에 거를 미분하면 x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이게 곱이잖아. 곱이 미분 중요하죠. 곱이 미분 정말 엄청 중요해요. 앞에 거 미분 가만히 있고 앞에 거 미분 놔두고 뒤에 거 가만히 있죠. 요거 미분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아직 다 안 됐죠. 요거 뒤에 거 미분해야죠.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요거 아까 미분하면 fx 나온다는 거 알죠? 요거를 이제 미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까처럼 함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요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잖아. 왜냐면 여기 곱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미분하면 곱으로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헷갈리니까 요걸 그냥 GHT라고 한번 해보자. 새로운 함수로 그냥 뭐 함수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연산을 하면 새로운 함수가 되니까. 그럼 A부터 X까지 HT,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x 집어넣으면 hx고 ha가 될 거잖아요. 얘 미분해봐. 빵 때리면 얘 뭐 나와? hx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hx가 나오잖아. 너 아까 ht라며. 이게 뭐로 바뀌었어? 그냥 x로 바뀐 거잖아. t 대신에 x로. 그러니까 이거 t 대신에 x로 쓰면 x fx죠 뭐. 뭐 곱이나 그런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다 그냥 x로 바뀌어서 나오시면 돼요. 알았어요? 따라서 이 안에가 t의 함수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뭐 복잡하게 돼 있든 단순하게 돼 있든 뭐가 돼 있든 간에 그냥 안에가 다 싹 다 t였으면 t의 함수면 싹 다 x로 바꾸시면 돼요.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x, fx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분하면 g'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미분했더니 내가 아까 했던 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얘 또 이 작업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몇 번 미분해야 돼요? 2번 미분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2번 미분해서 푸는 문제죠. 그럼 한 번 더. 자, 참고로 이런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x에다 a를 대입해도 반드시 0이 되어야 돼요. 됐죠? 한 번 더 미분해서 이 식을 얻었어요. 여기서 x에다가 a를 대입해도 반드시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x에다가 a를 왜 대입하느냐? 이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 대입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x에다 a를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a가 대입하면 0이 되겠네. 근데 여기 모르는 수가 있었어. k라고. 그랬더니 0이 되려면 k가 1이 되어야 돼. 3이 되어야 돼. 이렇게 구하려고. 그걸 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0을 대입해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그게 항상 0이 되는지를 내가 확인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0이 안 되면 문제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대입하면 반드시 0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매번 할 때마다 x에다가 a를 대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미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럼 x에다가 a를 언제 대입해? 미지수가 있을 때 대입하는 거예요. 사실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럼 봐. 한 번 더 할 거지. 그럼 또 여기서 대입해 볼 수 있지. 그렇잖아, 그지? 한 번 더 하면 여기서도 미지수 대입했는데 여기서 x는 a 또 대입할 기회가 또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 2번 대입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 여기가 미지수가 2개면 정보 2개가 필요해. 맞죠? 미지수가 2개면 연립시키기 위해서 정보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대입해서 뭔가 식을 구하고 그걸로 해결 안 됐지만 또 한 번 더 했을 때 여기서 x를 대입하면 또 정보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로 여기 미지수 2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전략은 그렇게 세우는 거야. 문제에 대한 해석은. 미지수가 2개네? 이거 2번 대입해야겠다. 알았죠? 아니면 만약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식이라면 그러면 뭔가 f 얼마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미지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학 문제는 풀게 안 해요. 수학은 완벽하게 풀리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수학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고 어려워서 그렇지 풀리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다 풀리는 문제예요. 이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로 전공을 삼아서 박사과정까지 갔다. 그럴 때는 이제 풀리지 않는 수학을 연구할 수도 있죠.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수학적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때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에 무언가가 다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을 접하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하기 싫지만 재미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가 숨겨져 있다. 그걸 찾자라는 생각. 그게 이제 수학 공부의 가장 실력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이건 치부한 문제니까 하지 말고. 다항함수고 모든 실수에서 만족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항등식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책에서 그냥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이 그냥 하나 문제를 끄집어서 풀다 뭐 이런 거보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 오른쪽은 일단 최고차항이 6차항으로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fx가 n차라면 제곱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차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으려면 n 플러스 2차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봤더니 얘가 n 플러스 n차였는데 여기 t를 곱했으니까 n 플러스 1차가 되고 적분을 하면 n 플러스 2차가 되죠. 맞아요? fx가 만약에 5차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t를 곱했으니까 몇 차가 돼? 6차식이 되지. 적분하면 몇 차식이 돼? 7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7차식이 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7차식이 나오고 여기서도 7차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6차식이냐 7차식이냐가 저는 얘가 6차식일 것도 같은데 얘랑 차수가 딱 맞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미분해 볼 수는 있겠죠. 미분해 보는 거예요.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2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이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푸는 거죠. 6이 12x 4제곱 43 12x 세제곱 더하기 2배. 얘 미분하면 안에 x 없죠? 싹 다 t죠? 그러니까 그냥 2x fx라고 쓸 수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에가 t로 되어 있는 함수면 싹 다 x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사라졌네. 여기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지워지네. 그쵸? 그래서 f'x가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은 0이 제외가 돼야 되는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곱으로 묶어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나눠도 돼요. 묶어내서 계산했습니다 라는 머릿속에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나누어서 계산하고 편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나눠서 해도 되죠. 이렇게 함수가 되죠. 뭐 조건이 있겠죠. 조건에 따라서 fx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했어요. 자, 적분해야죠. 해볼까요? 하나 더해서 역수 취하니까 3x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더해서 하면 6x 제곱. 오메? 상수 어떻게 구하지? 상수? 선생님 여기서 놓친 거 있죠? x에다 뭘 대입해? a를 대입하세요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 미지수가 없어서 내가 대입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미지수를 마치 있는 것처럼 나중에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면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x가 1이 되면 0이 될 테니까 1을 탁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가 f1이 나오고 1제곱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2 빼기 3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조건을 가져오는 거죠. f의 1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2를 탁 집어넣어 보면 여기는 3 나오고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2가 되어야지 되죠? 여야 마이너스 1인 거니까 C는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죠. 세 번째.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로 이해하지 말고 식으로 이해합시다. 이 형태의 함수예요. 자, 아까는 반드시 적분 구간 하나가 상수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변수로 끝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x가 아니라 x의 함수라면 치환하셔야 돼요. 그렇죠? 치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는 저희 안 나오니까 안 풀어도 되고요. 이런 형태다 라고 하면 이걸 직접 진짜로 적분해 봅시다. 그럼 이거 아까 적분하면 RGFX 이렇게 T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보면 앞에도 X의 함수, 뒤에도 X의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는 대입해서 0을 만드는 애가 없기 때문에 X에다 뭘 대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A에서 A까지 정적분은 무조건 0이죠? 그건 함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A에서 A까지 정적분은 무조건 0이라서 참 좋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되질 않아요.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건 함수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건 몰라요. 여기서 그냥 주어진 어떤 성질은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대입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부터 해? 그냥 미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하면 x로 f x 더하기 a 빼기 fx가 g 프라임 x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푸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냥 푸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냥 예쁘지 않은 함수예요. 예쁘지 않은. 이 책에서조차도 예제 문제가 없네요. 거의 잘 쓰지 않아요. 나오긴 나와도 하여간 여기서부터 해서 미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제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예제 문제가 없네요. 여기가 없어요. A 값이 상수로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극한을 취해서 A를 0으로 보내요. 이 값을 0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를 A로 나눠줬어. 그럼 이제 도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사실 이때까지 선생님이 본 적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 문제 자체도 좀 까다로워서 여기서 A를 변수로 취급해서 A를 극한을 취한다. 만약에 X를 A로 극한을 취해요. 그 다음에 A분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A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A가 0으로 가면 딱 F 프라임 X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라고 해서 리미트 A를 0으로 갈 때 A분의 1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DT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A로 나눠줘서 그러면 이제 fx가 되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써먹자면 중요한데 한 번도 이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A로 보내면 시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A를 하면 여기 f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좀 다른 형태를 구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는 식을 못 봤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조금만 봅시다 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형태는 그냥 미분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식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식을 정리하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식을 정리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뭐 미분을 하거나 다시 미분을 하거나 해서 최소 최대를 구한다거나 0이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뭘 한다고. 얘에 관한 gx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게 g'x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요게 0이 되는 값이니까 도함수가 0에서 뭐가 나와? 극대극소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요 형태를 구한 다음에 gx의 뭐 극소값을 구해라, 극대값을 구해라. 그럼 요게 미분한 형태가 요거니까 요걸 식정리를 잘해서 여기가 식정리가 아니죠. 요걸 식정리하는 거죠. 식정리를 잘해서 그래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예시로 잠깐 보면 fx가 아주 간단한 걸로 한번 좀 해볼게. fx가 x제곱이야. 그리고 만약에 a가 0부터 x부터 x 플러스 1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게 g'x를 하면 한번 미분을 하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f x 플러스 1에 빼기 f x가 나오는 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제곱이 돼서 원래 주어진 식은 2차식인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차수가 바뀌어요. 1차식으로. 차수가 1차식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조금 이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저기 복잡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3차식에 막 다 집어넣고 이거 정리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식 정리가 되게 좀 불편해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조금만 더 할까요? 잠깐. 다음은 이제 넓이. 넓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그럼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만 하더라도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겠지만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라서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쓸게요. 작은 넓이들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dx로 잡고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작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작게 잡았잖아, 그지? 넓이를 작게 잡았잖아. 여기 dx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x1에서 x2까지 높이는 y, 윗변은 x, 그래서 y dx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번엔 여기가 dy예요. 여기가 x고, 요것도 이제 넓이가 ds예요. 따라서 이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 y1부터 y2까지 x dy가 돼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쪽, 미세하게 잘린 데 있죠? 작은데, 작은 부분이 x가 작으면 x를 dx, 작은 부분이 y가 작아지면 y축으로 좀 작아지면 얘가 dy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dx면 x가 작으면 dx라고 놓고, y가 작으면 y dy라고 놓고, 항상 넓이는 x 곱하기 y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다가 y 곱해주고, 여기다가 y니까 여기다가 x 곱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넓이가 구해져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넓이는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을 해서 구하는데, 이런 넓이는 이 넓이는 그냥 단순히 정적분으로는 못 구하죠. 그래서 이 적분의 방법이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이렇게 구해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걸 구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정적분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난 넓이가 돼. 그럼 이게 함수가 양수로 올라갔으니까 이 함수는 절대값 fx 함수구나,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절대값은 정말 좋은 기호예요. 정말 여기 써보면 여러분이 아는, 절대값이 되게 싫죠. 절대값이 되게 싫어요. 왜 절대값이 싫으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 범위랑 작은 범위를 나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치? 내용은 되게 쉬운데 양수로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음수면 양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붙이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어디서부터 붙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를 구해야 돼?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fx가 여기 y는 fx 쓰면 f c가 0이 되는 이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양수로 바꾼 fx로 구하고, c부터 b까지는 원래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그냥 fx dx로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요거를 만약에 구해봐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요게 작은 데라는 건 이렇게 일자로 생긴대. 물론 여기도 일자로 생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예쁘게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어느 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계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가 잘렸기 때문에, y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y1부터 y2까지, 아니면 이렇게 이 ds를 구해야 되는데, y를 잘랐구나. 그럼 여기가 dy.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x 곱하기 y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y니까 여기다가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을 만약에 이게 y는 fx로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을 반드시 뭐로 바꿔? x는 하고 바꾸시면 돼요. x는 뭐 gy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기 쉽게 문제를 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x가 gy니까 여기다 탁 대입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식에 따라서 답 나오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문제 조금만 풀면 금방 늘어요.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외울 게 몇 개 생기죠. 이 넓이에서 조금 외워놓을 거. 첫 번째는 이제 킬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차 함수에 관한 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됐든 전혀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라고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값, 절대값 A 쓰고 이런 건 좀 외워놔야죠. 그래서 요즘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수능에 약간 기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기조가 좀 바뀌는 게 이렇게 추정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니까. 뭐 그리고 사람들이 한간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킬러 문항은 없애야 돼. 근데 실제 킬러가 나오고 있고 킬러 문항은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려면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냈다면 이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빼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 집어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 집어넣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계산하는데 시간을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